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제 루시드 에어의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논란이 돼서 왜 논란이 됐는지도 좀 알 것 같아서 레딧이나 이런 것들 커뮤니티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좀 이해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테슬라 FSD 베타 10에 대해서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일론 머스크 입으로도 일반 오너들한테도 확장을 하려는 조짐이 있으니까 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배터리입니다. 여기도 기사에도 알 수 있듯이 113kWh죠.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는 118kWh라는 얘기도 있지만 마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요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마진, 스페이스, 버퍼 그 정도로 보고요. 모델 S 롱레인지는 100kWh입니다. 머세데스 벤츠의 EQS는 107.8kWh, 하여튼 100kWh 금방이죠. 근데 확실히 루시드 에어가 많은 배터리를 탑재한 건 맞지만 140은 그럼 140이면은 거의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의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양인데, 아무리 이게 가격이 그 정도여도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테슬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니까 마진이 낮지만 지금 루시드는 그렇게 팔면 일단 파이낸셜리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왜 그런 논란이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자, 이게 EPA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측정한 전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00마일을 가는데 한 27kWh 혹은 26kWh 요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500마일 좀 넘게 가니까 이거 5만 곱해도 이거 27에다 5 곱하면은 135kWh가 되겠죠? 여기는 130kWh가 되고,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다 지금 100마일 가는데 이 정도 전비를 쓴다고 하니까. 근데 모델 S를 또 보면은 100마일 가는데 28kWh거든요. 롱레인지가 최대 400마일이죠. 테슬라는 거의 맥시멈으로 뽑아내니까. 그럼 저거 4 곱하면은 100kWh가 역시 넘습니다. 전에도 CEO가 밝혔듯이, 그리고 홈페이지 요즘 스펙이 좀 이게 EPA가 업데이트되면서 사라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요 정도 배터리 사이즈라고 몇 번을 루시드가 밝힌 적이 있고, 이 EPA의 전비를 갖고 역으로 계산하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EPA도 이 제조사들의 그런 것들을 잘 믿지 않고 본인 연비 측정, 전비 측정에 있어서도 코에피션트를 곱한다든지 실질 그 주행 거리에 좀 보정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것도 EPA도 어떤 기준을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지, 이걸 하나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랑 하이웨이 이게 다르고, 전비 역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마진도 고려해서 EPA가 대략적으로 이럴 거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현실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EPA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뭘 평가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컨시스턴트한 환경에서 자동차 전비나 주행거리에 있어서 어떤 그래도 기준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하나를 집어가지고 역으로 그걸 계산하면 저런 수치가 나오지만 이것들은 어느 정도 각각의 그 보정된 것과 마진이 다 고려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113kWh가 대략 100kW 좀 넘게 한 110, 120 그 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비가 두 차다 어쨌든 동일 조건으로 한 거니까요. EPA가 한 거로 보면은 전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은 마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 20% 더 가니까 루시드가 거의 어떤 배터리 대비, 그러니까 전비로는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FSD 베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트윗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일반 오너들한테, 저 같은 오너들한테 아마 다음 주면은 퍼미션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 얘기도 나오고요. 테슬라 보험도 그랑 연계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싸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역시 7일 동안 제 운전 행태를
비헤이비어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운전하지 않고 얌전히 운전하지 않으면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안전운전을 성실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요 일본 분이 꼬집어서 이렇게 트윗을 약간 이제 아주 약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주 이제 좋은 드라이버,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돼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뉴 노멀이 되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제약적으로 운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전해야 될 듯이 보이거든요. FSD 베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맞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2,000명의 베타 유저들이 사고 한 번 없이 잘 이렇게 회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피딩해주는. 근데 현 상황에서 이제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근데 실상의 우리 운전은 좀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 욕먹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슈퍼 케어풀 하지 않으면은, 예, 퍼미션을 못 받는다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일반 오너들한테도 확대가 되지만, 야, 이거 못 받으면은, 내가 조금은, 예. 근데 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슈퍼 케어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얌전히 운전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상황들을 고려하시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법률이나 이런 문제들, 일론 머스크의 단골 소재인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서도 안 되냐, 근데, 우린 기술적으로 뭐, 몇 달이면 다 된다. 근데, 이제, 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일반 대중들한테 푸는 거니까. 별의별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현실은 아이디어하지 않으니까. 물론 저거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약간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거를 핑계로 넘기는 걸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얌전히, 정말 얌전히 이거를 버튼이 오게 되면 다음 주에 클릭을 하고 아주 얌전히 운전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01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면은 아주 더 잘하는 거는 더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제 저는 당연히 잘하는 건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사람같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좀 그런 거에 실수적인 면들을 좀 일부러 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긴 해야죠. 지금 업계 1등인 거는 뭐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직 발전해야 되는 점들, 이거 보면은 이런 영상들 보면은 이제 자, 앞에 차를 지금 혼다를 이거 보냈죠. 보낸 다음에 옛날 같았으면 저 뒤에 있는 모델 Y를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얼른 무서워서 이걸 잡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걸 잡았다 이제 피하고 이걸 다 지내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요즘 잘하는 걸 보면은 정말 사람같이 이게 더 판단이 빠르다는 거죠. 저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정작 FSD 베타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이제 저걸 받으려면은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디스인게이먼트가 일어나면, 이거 FSD 베타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정작 FSD 베타는 지금 더 저런 데를 막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같이 성공하는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요런 아슬아슬한 장면도 연출하고 여전히 사소한 에러들이 많죠. 이런 것들 좀 복잡하게 차가 서 있고 스탑 사인이 있고 꺾어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차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가려다가 이제 겁나서 확 여기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는, 여기 이제 뒤에 차들의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이런 사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그만 것도 요즘은 참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이런 FSD 베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사소하지만 참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엄청 큰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것들요. 지금 스쿨존인데 지금 40마일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 스쿨존이고 이게 근데 뭐 각 주마다 날짜마다 다른데 어쨌든 제한 속도는 25인데 그냥 40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런 사소하진 않죠. 이런 좀 놓치는 부분들 여전히. 그러니까 정말 좋은 주행 보조다. 근데 이게 버전업을 할 때마다 차 사이를 들어가려는 것들, 그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면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같이 운전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좋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주행 보조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조만간 맛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윗을 좀 더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제일 웨르너가 자동차 광이죠, 유명인이자 그런 진행자이자 이분이 이제 태어난 애들들은 지금 현재 이제 스틱 시프트, 저것도 약간 그냥 슬랭이죠. 원래는 매뉴얼 트랜스미션인데 거의 요즘 보질 못하는데 가솔린 차, 그러니까 휘발유 차를 거의 스틱 시프트, 그러니까 매뉴얼 트랜스미션 정도로 볼 거다, 요즘 태어나는 애들들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맞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독일에서의 8월달 판매, 뭐 이거 의미는 없는데요, 사실. 그리고 테슬라의 그동안 그런 세일즈 패턴, 그 분기별 밀어내는, 8월달엔 좀 적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팔기 바쁘니까요. 왜냐면 오늘 마지막 뉴스가 좀 충격적인데 좀 아쉽죠. 아쉬워서. 근데 그 세일즈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September will be interesting,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분기별로 자기가 엄청 밀어낸다라는 점. 그리고 모델 3 하나로만 파는 거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독일에서 8월달 2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갖다 부으면 결국 또 바뀔 거, 그런 걸 하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봐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또 반응했다라는 게 참. 근데 자, 왜 저렇게 테슬라 세일즈가 강하다고 느끼는 정말 아주 확고한 막타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꽤 도움이 됐고, 근데 요즘은 그쵸, 슈퍼차저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이게 억지로 좀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직장에 이렇게 저같이 막 좋은 갑자기 이제 차저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데서 충전하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테슬라가 리퍼럴 코드를 어쨌든 중요한 건 종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주문을 하셔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9월 18일자로, 근데 이게 미국 한정이고요. 아직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돼가는지는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 역시도 확인되는 대로 또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지금 미국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셔도 저는 더 이상 이제 공짜 슈퍼차저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막타죠. 얼마나 잘 팔리면. 그리고 솔라 패널도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한 건 솔라 루프죠. 루프 가격은 500불로 올리고 정말 칼 같죠. 안 팔리는 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야, 이제는 너무 잘 팔리니까 이건 그만하자, 이제. 사라졌습니다. 참 아쉽고요. 그리고 초창기 분들들, 한국에서 처음 이런 테슬라를 알려주신 분들, 미국에서도 이런 테슬라를 알려주신 분들은 아마 로드스터도 공짜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주문하신 분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속 받으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문하신 분들은 슈퍼차저를 하신 분, 저나 주문하신 분들이나 다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부로 이제 주문하는 거는 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팔린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종료할 정도니까요. 근데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게, 루시드도 저렇게 좋게 나와주고, 3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차저 공짜로 주죠. 갑자기 그게 또 이제 메릿이 있게 보이는데, 테슬라는 이 프로그램을 온앤오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건 좀 크죠. 왜냐면 새로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게 프로그램이 변동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렇게 없애버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 중고죠, 미국에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온앤오프를 많이 했습니다. 잘 팔리거나 좀 안 팔리는 모델에 있어서는 다시 얼리밋 슈퍼차저를 막 껴준다라든지, 이게 돌아왔다 말았다 했거든요. 과거에 이걸 수차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 안 팔리면, 근데 참 최근 판매량이 너무 잘 팔려서 이게 근시일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런 혜택이 테슬라 팬으로서, 테슬라 차를 사는 입장으로서 이런 혜택들이 야금야금 줄어간다라는 거는 별로 달갑진 않죠. 어쨌든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렇지만 만약에 테슬라 판매량이 정말 급감한다든지, 그럴 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면 또 고육지책으로 돌아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는 사정은 앞선 그런 독일에 이제 딜리버리 하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9월달에 이제 인트레스팅 할 거라고 얘기할 듯이 그런 판매량을 보면 아무튼 좀 소비자는 안타깝고 근실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